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김제 국비로 스마트팜이 조성되는데 농민단체는 대기업용 사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의 부지와 추가 사업비 확보 여부가 관건입니다. 폐장한 도내 해수욕장의 피서객이 여전해 추가 안전관리 대책이 요구됩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다시 시작된 무더위로 도내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정부 투자로 김제에 조성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관심이 높은데 농민단체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형 스마트팜은 어떤 시설인지 먼저 류용 기자가 소개합니다. 초대형 연동형 비닐하우스에서 파프리카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하우스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출하 시기도 예측합니다. 스마트팜 하면 네덜란드형 유리 온실부터 떠올리게 되지만 우박 피해 등이 없는 한국은 비닐하우스로도 충분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저렴한 한국형 스마트팜으로 농업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카메라가 달린 로봇을 이용해 식물의 생육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수집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분절된 데이터를 갖다가 연속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찾는데 더 효율적인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식물체에 부착한 센서로 내부 변화를 체크하고 병해충 방제나 양분 제공으로 수확량을 높입니다. 온도의 차이를 가지고 얼마나 물이 정산되고 있는지를 측정을 해서 실제로 필요한 양분이나 물을 공급할 수 있는데 유리 온실 대비 50% 수준의 기존 비닐하우스 수확량을 8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김제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유치됨으로써 전라북도 농업이 한 단계 첨단화할 수 있고 또 수출 농업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한국형 스마트팜이 뿌리내릴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첨단 기술의 첫 시험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농민단체들은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대기업과 분홍을 위한 사업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같은 우려가 맞는지 사업 내용을 따져봤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도내 농민단체들은 김제에 들어설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팜은 설치 비용이 비싸고 생산 품목이 제한적이어서 영세 청년농의 진입이 불가능해 결국 자본을 갖춘 대기업이나 분홍을 위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농업 구조로서는 실제 농사 지은 거에 대한 판로가 유통의 문제가 심각하고 이미 포화 상태에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지 답이 없는다는 게 답답한 노릇이죠. 기존의 스마트팜은 유리로 만들어져 큰 비용이 들지만 김제에 들어설 스마트팜은 비닐하우스형 온실입니다. 특히 신축이 아닌 노후시설 현대화가 목적이어서 적용 대상도 중소농가입니다. 두 번째, 김제 스마트팜 단지가 생산할 품목은 오이와 가지, 상추와 멜론 등 4가지로 국내 재배 면적의 1%도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업의 목적은 한국형 기술 개발과 청년 창업농 육성이 있습니다. 스마트팜 참여업체 25곳도 농산물 생산기업이 아닌 정보통신과 농기계 개발업체입니다. 운영비 지원도 정부가 하게 돼 대기업이 진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대기업이 생산에 참여하고 또 대농만을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꿈꾸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그런 부분은 단연코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농민단체의 우려를 고려해 농가의 의견을 올해 말까지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도내 주력인 상용차 업계의 부품 국산화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도내 상용차 업계의 수입 부품 적용 비율은 9%에 그치고 있지만 엔진이나 동력 전달, 제동장치 등 고가의 제품 비중은 무려 4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의 해외 유출도 커 수입 부품을 국산화하고 중소부품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이 이달 안으로 부지 매입 절차에 들어갑니다.
사업 추진의 속도가 기대되지만 토지주 설득과 추가 사업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군산 전북대병원이 들어설 군산 개정동 일원입니다. 30여 명이 소유한 사유지와 공유지를 합쳐 전체 부지는 9만 8천 제곱미터. 부지 매입에는 국비와 지방비 등 200억 원 이상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지난달 주민설명회를 열었고 이달 안에 감정평가 기관이 선정되면 곧바로 토지주와 협의 보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늦어도 내년까지는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입니다. 개발 계획을 수립, 토지 조서가 작성되면 토지 매입과 동시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행정 절차를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가 부지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해와 난항이 예상됩니다. 군산시는 전량 협의 매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여의치 않을 경우 강제 수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병원 건립 총 사업비는 1,850여억 원, 국비 30%에 전북대병원 측이 70%를 부담해야 하고 군산시가 별도로 203억 원을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다른 부서, 교육부 이외의 산자부나 환경부, 복지부 이런 자원을 얻기 위해서 다각화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당초 준공 예정인 오는 2021년보다 2, 3년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 절차를 어떻게 앞당기느냐, 사업비를 제때 확보할 수 있느냐가 사업기간 단축의 핵심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옥수수 수염이 전립선 비대증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단국대와 공동 연구 결과 옥수수 수염에 많이 들어있는 메이신이 전립선 비대증을 일으키는 효소 발현을 막아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동물 실험에서도 6주 만에 전립선 조직의 무게가 47% 감소하고 조직학적으로도 개선되는 효과를 검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폐장한 도내 해수욕장에 추가적인 안전대책이 요구됩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 격포와 고사포 해수욕장은 지난 16일 폐장과 함께 안전요원이 모두 철수했고 선유도와 위도 해수욕장 등도 주중에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낮더위가 계속되면서 폐장한 이들 해수욕장에도 막바지 피서객들의 방문은 끊이지 않아 안전관리에 유의해야 할 상황입니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린 여름 야영 축제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이 불의 제전과 썸머 페스타 등의 프로그램과 지풀궁예 등 다채로운 상설 행사로 관람객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개막 4일째인 어제 노마드 페스티벌은 참가자 모두가 아침 식사를 나누는 어울참을 끝으로 폐막하고 다음 페스티벌을 기약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제주도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손꼽히는 비자림로를 확장하면서 삼나무가 무참히 잘려 전국적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제주도민들과 관광객들이 직접 숲을 지키기 위한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제주 MBC 김찬년 기자입니다. 울창한 가로수길 한쪽이 폭격을 맞은 듯 훼손됐습니다. 밑동만 남은 삼나무 숲에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무참히 잘려나간 삼나무를 위로하고 숲이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해 SNS를 통해 모인 시민들이 직접 나선 겁니다. 저도 뭐 시민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에 대한 반대하는 마음으로 왔고요. 사람들은 초록색 천을 몸에 두르고 잘려나간 나무 옆에서 손팻말을 들고 섰습니다. 베어진 삼나무도 사람처럼 모두 제주에 살고 있는 소중한 생명이란 메시지입니다. 제주다움을 지키고 제주의 자연들, 오랫동안 제주를 지켜왔던 그 자연들과 같이 공존하는 것이 제주도민들의 진정한 바람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 행동도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일시 중지가 아닌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2공항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연계도로를 만들겠다며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에 대한 인터넷상의 거센 반발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다양한 저항 운동을 벌이며
공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교육당국이 수능을 강화한 대입제도 개편안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모의고사 등으로 학생들의 수능 문제 해결력과 적응력 향상을 지원하고 교사들의 역량 연수와 대학별 대입 전형 지도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지난주 대학의 수능 전형 비율을 30%로 확대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유지하는 내용의 수능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도내 고등학생의 수면 시간이 부족해 개선책이 요구됩니다. 교육부의 2017년 학생 건강 검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내로 잠을 자는 학생 비율이 고등학생 41%, 중학생 10.8%, 초등학생 3.7%였습니다. 성별로는 여고생이 52.9%로 남학생 31.1%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돼 학생 수면권 보장을 위한 야간 자율학습 자율화 등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개관한 전주 팔복예술공장이 관광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공장 부지를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한 팔복예술공장에 크고 작은 예술 전시회가 이어지고 보부상 마켓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면서 지금까지 3만 1,000여 명이 찾았습니다. 팔복예술공장에서는 올 하반기에도 입주작가 기획전, 이동형 갤러리 꽃심, 참여작가 전시회 등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정읍시가 백제 가요, 정읍사를 주제로 한 관광지의 명칭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박찬익 기자입니다. 정읍시가 정읍사 관광지를 내년 3월 개원합니다. 정읍사 관광지는 신정동 정해마을을 중심으로 가요박물관과 저작거리, 정읍사 여인집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정읍시는 정읍사의 역사와 의미를 알리고 기억하기 쉬운 관광지 이름을 오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 사업은 정읍사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문화관광도시 정읍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원 춘향골 체육공원에 실외 테니스장과 롤러 하키장이 조성됩니다. 남원시는 국제 규격의 테니스장 4명과 롤러 하키장을 전국체전 경기장으로 사용한 뒤 연말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롤러 하키장은 배드민턴과 족구장 등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 기반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체력 증진과 전지훈련 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에 임실군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임실군은 스프링클러 3,000개를 지원하고 4억 원의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제시가 10월에 열리는 지평선 축제의 체험 프로그램을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부터 사전 접수합니다. 프로그램은 벽골제 쌍용 횃불 퍼레이드와 제기차기, 아궁이 쌀밥 짓기 등 인기가 높은 10개 프로그램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장수군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힐링 투어 패스를 추진합니다. 힐링 투어 패스는 유천과 장계천 등 자연 환경과 더불어 마차 투어와 대장간 체험, 장수가야 고분 탐방 등의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해 관광 명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장수군은 이미 국토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2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가 고품질 원료곡 선별을 위한 심사를 강화합니다. 익산시는 쌀 생산단지 대표와 미국 처리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탑 품종 혼입과 각종 피해 여부를 심사해 10월 중순까지 포장 심사를 완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올해 탑마루와 기업 맞춤형 쌀 2,000헥타르를 조성해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방침입니다. 군산시가 근대 의상 패션 선도 도시로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최근 근대 역사박물관에서 개화기에서 신한복까지를 주제로 근대 의상 패션쇼를 개최했으며 근대 문화역사지구에서는 근대 의상 체험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밤 9시까지 개장하는 군산 근대 역사박물관은 근대 의상 패션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볼 수 있는 전라북도 공연예술 페스타가 오는 24일부터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북 최대 미술 축제인 전북 나우 아트 페스티벌이 23일부터 27일까지 전북예술회관 등 전주시 일대에서 열립니다. 고창군이 내일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한여름밤의 꿈 콘서트를 엽니다. 정읍 시립농악단이 23일 내장산 워터파크 야외 공연장에서 정읍 농악 판곳을 선보입니다. 익산 보석박물관은 모레부터 익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귀금속 보석 장인들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완주 군립 둔산 영어도서관은 내일 이병률 시인을 초청해 시의 힘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군산 새만금 아카데미가 모레 시청에서 아리랑 전문화가 두시영 화백 초청 강연으로 진행됩니다.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이 내일까지 2학기 수강생을 접수받습니다. 전주역사박물관 전주학 시민강의 전라도 천년 전북의 역사문화 수강생을 오늘부터 24일까지 선착순 모집합니다. 제22회 고창 해풍고추 축제가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해리면 해리복지회관에서 열립니다. 8월 20일 월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도내 전역에 폭염특보가 다시 내려지면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지역별 최고 기온입니다. 전주 35도, 임실 33도, 동북권은 무주 35도, 장수가 33도, 서해안권은 군산 33도, 김제 34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선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